지금 범좌파가 160석에서 190석까지 나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정도의 결과가 될 거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TK만이고 TK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다 만만치 않은 상황에 빠져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조사에 보면 지역구 투표가 민주당 49.1, 국민의힘 39.6, 10% 정도, 즉 정확하게 말하면 9.5% 정도 앞서고 있어요. 다른 여론조사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비례투표도 국힘이 35.1, 조국이 24.7, 민주당 22.2.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보다 저 두 정당을 합친 지지율이 46.9까지 나가면서 좀 높지요. 11% 이상 높지요. 10에서 11% 정도 비례와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승기가 잡혔다.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적극 투표층에서는 더 벌어져서 지역구 민주당 53.2, 국민의힘 37.5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도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물어서 한 데도 보면 정부 견제론이 57, 정부 지원론이 38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44대 53으로 견제가 우세하고, 인천 경기는 31대 63, 2배 이상 우세하고, 대전, 충청, 세종, 강원도 47대 48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밀리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정부 견제가 45대 51로 더 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분적인 조사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게 분명해요. 어제 동아일보 총선 지역구 지지율도 45.5대 34.7로 10.8% 차이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 정치 평론가들 상당수가 160석 내지 190석의 범좌파 의석 획득이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대 199석을 얻을 거라고 말을 한 평론가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비명 형사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이제 황상무, 이종섭, 의대 정원 문제 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후에 지금 민주당 후보 부동산 의혹이 떠오르며 다시 국민의힘에 회복되는 기회가 왔는가 싶지만은 이 부분이 제대로 여권 핵심부의 국민에 대한 겸손함으로써 힘을 받는 형태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할 거라는 것이 언론 데일리한 인터뷰에 응한 평론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상병 평론가는 민주당이 163, 조국 등 범좌파 합치면 170에서 180까지 갈 거고, 국민의힘은 120에서 130까지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김진욱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110에서 120 얻을 거고 민주당이 160석 미만, 그래서 범진보 160, 범보수 140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장성철 평론가는 범보수 101, 범진보 199석을 말하고 있고, 이종근 평론가는 유일하게 범보수가 과반수 의석을 얻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외전이라는 데서 어제 총선 전망을 다뤘는데, 그런데 이제 총선 결과가 대통령이 긍정 35 이하, 부정 55 이상이 되면 여권에 불리하다라고 대체적으로 평론가들이 말하는데, 선거를 2주 앞둔 3월 마지막 주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긍정 33.5, 부정 60.6이에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여권에 불리할 거라는 기준보다도 좀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뒤 한 달간은 지지율이 좀 올라서 2022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주 만에 정원 발표, 의사 정원 확대 발표 이전의 지지율로 되돌아갔어요.
총선의 성격이 정부 여당의 견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2월 달에 여건이 상황이 좋을 때는 견제와 심판의 차이가 5%까지 줄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견제가 53.4, 지원이 37로 16%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였는데 여건이 좀 강해지는 듯 보이고 야권이 약해질 때 순간적으로 한 3주간 이런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4개 지역구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지역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 비율의 지금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부분보다 실제 연령대별로 실제 투표율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은 84%가 투표를 했고 20대는 65%가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민의힘의 플러스 3, 민주당의 지지에 마이너스 3을 빼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 그러면 투표율은 얼마가 이번에 될 거냐? 78%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20대는 50%가 안 됐고 50대 이상에서는 90%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의 77%, 지방선거는 50.9%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투표율이 지금 중요한데 이제 2020년 총선에서 81.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81.5%가 투표하겠다는데 실제 투표율은 66.2%예요. 그렇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한 65% 투표를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중앙선관위 조사에서는 76.5%가 투표하겠다. 4년 전보다 3.8%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65% 정도 안팎의 투표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변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직접 전화했을 때 답을 하지 않는 샤이, 보수냐, 샤이, 진보냐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투표율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지금 야권이 10%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격차가 실제 투표했을 때 지금 예상되는 차이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것은 이 세대별 투표와 여론조사가 잡지 못한 샤이 계층이 있는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는 아주 불리한 선거라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안에 지금 이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니까 이 진실에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만 남아있죠.